서울 강남구 청담동 고층 빌딩들 사이로 우뚝 선 정연의료재단 본관 건물이 오후 햇살을 받아 반짝입니다. 이곳은 3대째 내려오는 개인종합병원으로 의료계에서는 누구나 알만한 명문가의 상징이죠.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며 하얀 가운을 입은 한 남자가 나옵니다. 정준호, 34살, 키가 크고 단정한 외모에 온화한 미소를 띤 그는 오늘도 여느 때와 다름없이 환자들을 돌보기 위해 병동으로 향합니다. 재단병원 외과 레지던트 출신인 그는 이제 전문의 자리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정 선생님, 오늘 수술 어떠셨어요? 간호사들이 밝게 인사를 건넵니다. 준호는 늘 그렇듯 정중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답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환자분 상태도 양호하고요. 그의 성실하고 다정한 성품은 환자는 물론 병원 직원들 사이에서도 두터운 신뢰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입니다. 곧 결혼을 앞둔 그가 연인 서연과 함께 신혼집을 보러 가는 날이거든요. 병원 업무를 마친 준호는 서둘러 약속 장소로 향합니다. 부동산 중개업소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 서연의 모습이 보입니다. 서연, 29살. 키는 보통이지만 또렷한 눈매와 단아한 미소가 인상적인 여성입니다. 강원도 작은 마을 출신인 그녀는 대학 장학금을 받아 서울로 올라와 지금은 중견기업에서 정규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출신은 소박하지만 총명하고 성실한 성격으로 준호의 마음을 사로잡았죠. 미안해, 기다렸지? 준호가 다가가며 서연의 손을 잡습니다. 아니야, 나도 방금 왔어. 서연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집니다. 두 사람은 손을 맞잡고 아파트 단지 안으로 들어갑니다. 모델하우스를 둘러보는 동안 서연의 눈은 반짝입니다. 여기 정말 좋다. 햇볕도 잘 들고. 마음에 들어? 그럼 여기로 정하자. 준호도 연인의 기쁜 모습을 보며 흐뭇해합니다. 두 사람의 미래에 대한 설렘이 공기 중에 퍼져나갑니다. 하지만 이런 행복한 순간을 바라보는 시선이 있습니다. 정 회장 데커실에서 김 여사가 창밖을 내다보며 심각한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정준호의 어머니인 김 여사는 50대 후반의 단아한 외모를 가진 여성이지만 지금 그녀의 얼굴에는 걱정이 가득합니다. 고향이 어디랬지? 엄마 없는 집이라 했던가? 김 여사가 옆에 앉아있는 남편에게 묻습니다. 정 회장은 60 초반의 위험 있는 모습으로 신문을 읽다가 고개를 듭니다. 조용하고 똑 부러진 것 같더라. 하지만 혼사에선 출신이 중요하지. 두 사람이 나누는 대화 속에는 미묘한 긴장감이 흐릅니다. 겉으로는 좋은 며느리감이라며 웃어넘기지만 실제로는 서연의 배경을 샅샅이 조사하고 있다는 사실이 은연중에 드러납니다. 김 여사는 서재로 가서 개인 금고를 엽니다. 그 안에는 서연에 관한 각종 자료들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출생증명서부터 시작해서 학교 성적, 가족관계증명서까지 모든 것이 빠짐없이 조사되어 있죠. 역시 뭔가 석연치 않아. 김 여사가 중얼거립니다. 서연의 아버지에 대한 정보가 거의 없다는 점이 그녀를 불안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명문가의 며느리가 되려면 그에 걸맞은 배경이 있어야 한다는 게 그녀의 생각입니다. 이야기는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다음 장면이 궁금하시다면 무료 버튼,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에게는 큰 힘이 돼요. 하루하루 좋은 글 적는 에너지가 됩니다. 힘차게 이야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준호와 서연은 카페에 앉아 결혼 준비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드레스 피팅은 언제 하기로 했지? 다음 주 화요일이야. 너무 기대돼. 서연의 얼굴에는 순수한 기쁨이 가득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아직 예비 시댁의 속마음을 알지 못합니다. 정 회장 집안의 저녁 식사 자리. 가족들이 둘러앉아 있지만 분위기는 그리 화목하지 않습니다. 준호야, 신부 집에서는 혼수 준비 어떻게 하고 있다더냐? 정 회장이 묻습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았어요. 준호가 대답하자 김 여사의 표정이 굳어집니다. 식사를 마친 후 김 여사는 남편에게 조용히 말합니다. 더 자세히 알아봐야겠어요. 뭔가 숨기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정 회장도 고개를 끄덕입니다. 내가 아는 사람한테 부탁해보겠소. 그렇게 겉으로는 평화로워 보이는 정 회장 집안에서는 서연에 대한 은밀한 조사가 시작됩니다. 하지만 준호는 이런 사실을 전혀 모른 채 행복한 미래만을 꿈꾸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할 새로운 삶에 대한 기대로 가득한 준호의 모습이 대조적으로 느껴집니다. 결혼식을 하루 앞둔 토요일 오후, 강남의 한 웨딩홀에서는 리허설이 한창입니다. 하얀 드레스를 입은 서연이 버진로드를 천천히 걸어오고 턱시도를 차려입은 준호가 재단 앞에서
환한 미소로 그녀를 맞이합니다. 완벽해요. 내일도 이렇게만 하시면 됩니다. 웨딩 플래너가 박수를 치며 만족스러워합니다. 하객들을 위한 좌석 배치도 점검하고 음향과 조명도 마지막으로 확인합니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리허설을 마친 후 준호와 서연은 웨딩홀 로비에서 가족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습니다. 정 회장과 김 여사는 예의상 미소를 지으며 사진에 참여하지만 김 여사의 눈빛에는 여전히 차가운 기운이 감돕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서연이 정중하게 인사를 드리자 김 여사는 형식적으로 고개만 끄덕입니다. 일찍 쉬어야겠다. 내일 중요한 날이니까. 정 회장의 말에 모두들 동의하며 각자 집으로 향합니다. 저녁 9시. 준호는 서연에게 전화를 겁니다. 오늘 수고했어. 내일 정말 우리 결혼하는 거야? 설렘이 가득한 목소리입니다. 응, 정말이야. 꿈만 같아. 서연의 목소리도 행복으로 가득합니다. 그럼 일찍 자고 내일 가장 아름다운 신부가 되어줘. 고마워. 나도 사랑해. 통화를 마친 후 준호는 내일을 위해 일찍 잠자리에 듭니다. 하지만 흥분된 마음 때문에 쉽게 잠들지 못합니다. 새로운 인생의 시작이라는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다음날 아침 6시, 결혼식 당일입니다. 준호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정성스럽게 준비를 합니다. 면도를 하고 머리를 다듬으며 거울 속 자신에게 미소를 짓습니다. 오늘이다, 정준호. 웨딩홀에 도착한 준호는 신랑 대기실에서 친구들과 함께 마지막 준비를 합니다. 긴장되지? 당연하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날인데 친구들의 격려 속에서도 준호의 마음은 서연에게만 향해 있습니다. 시계가 11시를 가리킵니다. 결혼식 시작 1시간 전입니다. 준호는 서연에게 안부 전화를 걸어보려 하지만 전화가 꺼져 있습니다. 메이크업 받느라 바쁠 거야. 준호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도 서연에게서 연락이 오지 않습니다. 웨딩 플래너가 신랑 대기실로 와서 당황한 표정을 짓습니다. 신부분이 아직 도착하지 않으셨는데요. 준호의 얼굴이 굳어집니다. 뭐라고요? 준호가 다시 서연에게 전화를 걸어보지만 여전히 꺼져 있습니다. 메시지도 보내보지만 읽은 표시조차 뜨지 않습니다. 불안한 마음이 점점 커집니다. 웨딩홀에는 하객들이 하나둘 도착하기 시작합니다. 정 회장과 김 여사도 정장을 차려입고 나타납니다. 신부는 어디 있느냐? 정 회장이 묻자 준호는 당황한 채로 대답합니다. 조금 늦고 있는 것 같아요. 김 여사의 표정이 싸늘해집니다. 역시 그럴 줄 알았어. 결혼식 당일에 연락도 안 되다니. 그녀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습니다. 어머니, 뭔가 사정이 있을 거예요. 준호가 서연을 감싸지만 김 여사는 고개를 젓습니다. 결국 웨딩 플래너는 하객들에게 결혼식이 잠시 지연된다고 안내 방송을 합니다. 웅성거리는 소리가 웨딩홀을 가득 채웁니다. 준호는 서연의 친구들에게 연락해보지만 아무도 그녀의 행방을 알지 못합니다. CCTV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웨딩홀 직원이 말합니다. 보안실에서 확인한 결과 서연이 마지막으로 포착된 곳은 어젯밤 10시경 서울역 근처였습니다. 그 후로는 어떤 흔적도 찾을 수 없습니다. 당장 경찰에 신고해야 해. 김 여사가 소리칩니다. 뭔가 사고라도 났을지 모르잖아. 하지만 정 회장은 침착한 표정으로 말합니다. 아직 24시간도 지나지 않았으니 실종신고는 어려울 거요. 오후 2시, 결국 결혼식은 취소됩니다. 하객들은 하나둘 발걸음을 돌리고 웨딩홀은 순식간에 적막해집니다. 준호는 신랑 대기실에 혼자 남아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앉아 있습니다. 그때 준호의 휴대폰에 이메일 알림이 뜹니다. 발신자는 알 수 없음이고 제목에는 간단히 영상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첨부된 링크를 클릭하자 흐릿한 화질의 동영상이 재생됩니다. 모텔방으로 보이는 어두운 공간. 카메라 앞에 서연이 앉아 있습니다. 평소의 밝은 모습과는 달리 그녀의 얼굴은 창백하고 눈가는 빨갛게 부어 있습니다. 울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당신을 사랑했어요. 정말로요. 서연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하지만 이 결혼은 당신 집안에 들어가는 순간 제가 사라질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날 들은 얘기 아직도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아요. 영상은 거기서 끝납니다. 준호는 멍하니 화면을 바라봅니다. 그날 들은 얘기라니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누가 서연에게 무슨 말을 했다는 걸까요?
이게 뭐야? 김 여사가 준호의 어깨 너머로 영상을 보고 소리칩니다. 드디어 본색을 드러냈구나. 당장 경찰에 신고하자. 분노로 떨리는 목소리입니다. 하지만 준호는 여전히 혼란 속에 빠져 있습니다. 사랑한다던 서연이 왜 갑자기 사라진 걸까요? 그리고 영상 속에서 말한 그날 들은 얘기는 과연 무엇일까요? 결혼식이 취소된 다음날 아침, 정 회장 댁 서재에는 무거운 침묵이 흐릅니다. 정 회장은 평소와 다름없이 신문을 읽고 있지만 그의 표정에는 깊은 생각에 잠긴 기색이 역력합니다. 아버지, 도대체 무슨 일인지 모르겠어요. 준호가 지친 목소리로 말합니다. 밤새 잠 한숨 못 잔 얼굴이 말이 아닙니다. 서연이가 왜 갑자기 사라진 건지, 그 영상은 또 뭔지. 정 회장이 신문을 접으며 침착한 목소리로 대답합니다. 사라진 사람은 돌아온다. 그리고 떠난 사람은 이유가 있다. 그의 말에는 묘한 무게감이 담겨 있습니다. 마치 이런 일을 한 번쯤 겪어본 사람처럼 말이죠. 김 여사가 서재로 들어오며 흥분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무슨 사라진 사람, 떠난 사람이에요. 저 여자가 우리 집안을 우롱한 거잖아요. 그녀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습니다. 당장 경찰에 신고해서 찾아내야 해요. 하지만 정 회장은 고개를 젓습니다. 성급하게 굴지 마시오. 일이 커지면 우리에게도 좋을 게 없소. 그의 말에 김 여사는 더욱 화가 납니다. 그럼 이대로 가만히 있자는 말이에요? 준호는 두 사람의 대화를 들으며 무언가 이상함을 느낍니다. 아버지의 반응이 너무 차분합니다. 마치 이런 상황에 익숙한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리고 사라진 사람은 돌아온다는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돕니다. 준호는 자신의 방으로 돌아가 서연과 주고받았던 모든 대화를 다시 떠올려 봅니다. 혹시 놓친 단서가 있을지도 모르거든요. 그러다가 문득 서연이 결혼 준비 기간 중에 이상하게 행동했던 순간들이 기억납니다. 며칠 전 서연이 전화통화를 하는 모습이 떠오릅니다. 평소와 달리 목소리가 작고 조심스러웠던 그때를 말이죠. 준호는 그때를 대수롭지 않게 넘겼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뭔가 심각한 대화를 나누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갑자기 준호는 무언가를 떠올립니다. 서연이 마지막으로 전화통화를 할 때 자신이 몰래 녹음을 해뒀다는 사실을 말이죠. 연인들 사이의 달콤한 대화를 기념품으로 남기려던 마음이었는데 지금은 그게 중요한 단서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준호는 서둘러 휴대폰의 녹음 파일을 찾습니다. 여러 개의 파일 중에서 지난주 수요일 밤에 녹음된 파일을 발견합니다. 파일을 재생하자 서연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처음에는 준호와 나누는 평범한 대화입니다. 결혼식 준비 이야기, 신혼여행 계획 등등. 하지만 잠시 후 서연이 잠깐 다른 전화가 와라고 말하며 통화를 끊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다른 사람과 통화를 시작합니다. 언니, 나야. 서연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상대방은 서연의 친구인 것 같습니다. 응, 맞아? 내일 또 시댁에 가야 해. 서연의 목소리에 피로가 섞여 있습니다. 정말 힘들어. 특히 시어머니 되실 분이. 서연이 한숨을 쉽니다. 오늘 저녁에 김 여사님이 말했어. 내가 감히 우리 집 가문에 발을 들여? 너희 아버지가 어떤 사람인 줄 알아? 라고. 준호의 심장이 쿵 내려앉습니다. 어머니가 서연에게 그런 말을 했다니요. 하지만 더 충격적인 말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건 서연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내가 떠나지 않으면 예전처럼 또 누군가 사라질지도 모른다고 했어. 무슨 뜻인지 모르겠지만 김 여사님 표정이 너무 무서웠어. 예전처럼 또 누군가 사라진다? 준호는 녹음을 멈추고 깊은 생각에 빠집니다.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우리 가족한테 그런 과거가 있다는 말인가요? 문득 어릴 적 기억이 떠오릅니다. 준호가 초등학교 다닐 때 어머니의 남동생인 외삼촌이 갑자기 사라진 일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외삼촌이 보이지 않았고 가족들은 외국으로 갔다며 더 이상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어린 준호는 궁금해서 여러 번 물어봤지만 어른들은 모두 입을 다물었습니다. 어른 일은 아이가 알 필요 없다는 말만 되풀이했죠. 시간이 지나면서 준호도 그 일을 잊고 살았는데 지금 서연의 말을 들으니 다시 떠오릅니다. 혹시 외삼촌도 우리 가족 때문에 사라진 걸까요? 그리고 서연도 같은 위협을 받은 걸까요? 준호는 등골이 서늘해지는 느낌을 받습니다. 녹음을 계속 들어보니 서연의 친구가 대답합니다. 그럼 어떻게 할 거야? 정말 결혼 안 할 거야? 모르겠어. 준호는 정말 좋은 사람인데 그 집안이 문제야. 뭔가 무서운 비밀이 있는 것 같아.
서연의 목소리에는 두려움과 혼란이 가득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어.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것도 싫고, 그렇다고 그 집안의 위협을 감수하고 들어가는 것도 무서워. 준호는 녹음을 끝까지 들은 후 휴대폰을 내려놓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합니다. 어머니가 서연에게 그런 위협적인 말을 했다니 도저히 믿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과거에도 누군가 사라졌다는 말은 또 무엇일까요? 문득 아버지의 말이 다시 떠오릅니다. 사라진 사람은 돌아온다. 그리고 떠난 사람은 이유가 있다. 혹시 아버지도 이런 일들을 알고 있는 걸까요? 아니, 더 나아가서는 직접 관여한 걸까요? 준호는 서재로 내려가 아버지를 마주봅니다. 아버지, 외삼촌은 정말 외국에 계신 거예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정 회장의 표정이 굳어집니다. 왜 갑자기 그런 말을 하느냐? 그냥요. 문득 궁금해져서. 준호가 아버지의 반응을 유심히 살펴봅니다. 정 회장은 잠시 침묵한 후 말합니다. 그 사람은 우리 가족에게 해가 되는 일을 했었다. 그래서 멀리 보낸 것뿐이야. 멀리 보냈다는 표현이 묘합니다. 자발적으로 떠난 게 아니라 누군가가 보냈다는 뜻이거든요. 준호는 점점 더 큰 의혹에 빠져듭니다. 과연 우리 가족에게는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는 걸까요? 그리고 서연은 그 비밀을 알고 도망친 걸까요? 아니면 정말로 위협을 받아서 사라진 걸까요? 준호의 마음속에는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걱정과 가족에 대한 의혹이 동시에 자리 잡습니다. 진실을 찾아야 합니다. 서연을 위해서라도, 그리고 자신을 위해서라도 말이죠. 결혼식 취소 사흘째. 언론에서는 정연의료재단 후계자의 파혼 소식이 연일 보도되고 있습니다. 기자들이 병원 앞에 몰려들어 관계자들을 괴롭히고 환자들까지 불편을 겪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김 여사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기자들 앞에 나섭니다. 단정한 한복을 입고 당당한 모습으로 기자회견장에 선 그녀의 표정에는 분노와 억울함이 가득합니다. 그 아이는 원래도 문제 많았어요. 김 여사가 단호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어머니 없이 자랐고 고등학교도 2번 옮겼다고 하더군요. 저희가 조사해보니 집안 배경도 석연치 않고요. 기자들이 일제히 펜을 움직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아버지가 누구인지도 명확하지 않아요. 출생신고서에는 이름만 있을 뿐 실제로는 연락이 닿지 않는 상태더군요. 김 여사의 말에 기자들은 더욱 흥미를 보입니다. 그럼 처음부터 결혼을 반대하셨던 건가요? 아니에요. 저희는 아들이 좋아하니까 받아들이려고 했어요. 하지만 결혼식 당일에 이런 식으로 사라지다니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요. 한편 정 회장의 개인 서재에서는 비밀스러운 만남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정 회장의 오랜 비서인 박 차장이 두꺼운 봉투를 들고 들어옵니다. 50대 중반의 박 차장은 정 회장을 30년 넘게 모신 믿을 만한 사람입니다. 회장님, 말씀하신 자료들을 준비했습니다. 박 차장이 조심스럽게 봉투를 건네며 말합니다. 하지만 이걸 공개하는 게 정말 좋을까요? 그의 표정에는 걱정이 가득합니다. 정 회장이 봉투를 열어보자 여러 장의 문서들이 나옵니다. 오래된 신문 기사 스크랩, 병원 내부 문서, 그리고 몇 장의 사진들까지 모두 정연의료재단과 관련된 과거의 사건들을 담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몇 개는 묻어두는 게 나았을 텐데요. 박 차장이 한숨을 쉬며 말합니다. 특히 회장님 동생 일은 아직도 병원 직원들 사이에서 회자되고 있어요. 정 회장의 표정이 굳어집니다. 그 일은 어쩔 수 없었어. 병원 전체가 위험해질 뻔했으니까. 그의 목소리에는 변명 같은 뉘앙스가 섞여 있습니다. 문서를 살펴보니 충격적인 내용들이 가득합니다. 정 회장의 동생은 병원 운영비를 횡령한 혐의로 고발당할 뻔했지만 갑자기 정신병원에 입원이라는 명목으로 사건이 무마되었습니다. 실제로는 해외로 도피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 다른 문서에는 김 여사의 조카가 병원 간호사에게 저지른 성희롱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피해자는 고소를 준비했지만 병원 측에서 거액의 합의금을 주고 병원 내부 처리로 마무리했습니다. 그 간호사는 그 후 갑자기 사표를 내고 사라졌죠. 이런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니었구나. 정 회장이 중얼거립니다. 우리가 지켜온 것들이 정말 옳은 일이었을까? 그의 목소리에는 후회가 섞여 있습니다. 박 차장이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회장님, 서연 양이 이런 이야기들을 알게 된 것 같습니다. 결혼 준비 과정에서 병원 직원들이나 가족들로부터 들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정 회장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래서 겁을 먹고 도망친 거겠지.
자신이 그런 가문에 들어간다는 사실에 두려움을 느꼈을 거야. 그는 깊은 한숨을 쉽니다. 한편 준호는 병원에서 평소와 다름없이 진료를 보고 있지만 마음은 편치 않습니다. 환자들과 직원들의 시선이 부담스럽고 복도에서 오가는 수근거림이 신경에 거슬립니다. 정 선생님, 괜찮으세요? 간호사 한 분이 걱정스럽게 물어봅니다. 네, 괜찮습니다. 준호가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답하지만 그의 표정에는 피로가 역력합니다. 점심시간에 준호는 병원 옥상으로 올라갑니다.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했거든요. 서연이 떠난 이유를 계속 생각해보지만 답은 나오지 않습니다. 사랑한다고 했던 그녀가 왜 아무 말 없이 사라진 걸까요? 그때 준호의 휴대폰에 문자 메시지가 도착합니다. 발신자는 익명입니다. 병원 지하 보관실 3번째 서랍을 확인해보세요. 진실을 알고 싶다면요. 준호는 잠시 망설입니다. 하지만 궁금증을 참을 수 없어서 지하 보관실로 향합니다. 오래된 서류들과 의료기기들이 가득한 보관실에서 3번째 서랍을 찾아봅니다. 서랍 안에는 오래된 파일 하나가 들어있습니다. 파일을 열어보니 병원에서 일어났던 각종 사건, 사고들의 기록이 담겨 있습니다. 모두 쉬쉬하며 덮어둔 일들이죠. 준호는 충격에 빠집니다. 자신이 알고 있던 가족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진실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횡령, 성희롱, 의료사고, 은폐 등등 모든 것이 돈과 권력으로 해결되어 왔던 것입니다. 이게 우리 가족의 진짜 모습이었구나. 준호가 절망적인 표정으로 중얼거립니다. 서연이 왜 두려워했는지, 왜 도망쳤는지 이제야 이해가 됩니다. 그 순간 보관실 문이 열리며 박 차장이 들어옵니다. 준호 도련님, 여기서 뭘 하고 계십니까? 그의 표정에는 당황함이 역력합니다. 박 차장님, 이게 다 사실인가요? 준호가 파일을 들어보이며 묻습니다. 박 차장은 잠시 침묵한 후 고개를 끄덕입니다. 안타깝게도 그렇습니다. 그럼 서연이가 알고 있었던 거군요. 우리 가족의 이런 면을 말이에요. 준호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절망이 섞여 있습니다. 박 차장이 조심스럽게 대답합니다. 서연 양이 결혼 준비 과정에서 여러 사람들로부터 이야기를 들었을 겁니다. 병원 직원들, 가족들 모두 조심스럽게 말했겠지만 영리한 분이니까 눈치챘을 거예요. 준호는 파일을 내려놓고 깊은 한숨을 쉽니다. 이제야 모든 것이 명확해집니다. 서연은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런 가문에 들어가는 것이 두려워서 도망친 것입니다. 과연 이 상황에서 준호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가족을 버리고 서연을 찾아갈 것인가? 아니면 가족의 편에 서서 서연을 포기할 것인가? 그의 앞에는 어려운 결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결혼식 취소 일주일째 되는 날, 인터넷에는 정연의료재단 후계자 파혼 사건에 대한 추측과 소문들이 넘쳐납니다. 누리꾼들은 서연을 도망간 신부, 사기꾼이라며 비난하고 정 회장 가문을 옹호하는 댓글들이 줄을 잇습니다. 하지만 이날 오후 2시 상황이 완전히 뒤바뀝니다. 한 개인 계정에서 업로드된 동영상 하나가 인터넷을 뒤흔들기 시작합니다. 제목은 간단합니다. 진실을 말합니다. 정연의료재단 며느리가 될 뻔했던 사람의 고백. 영상이 시작되면 조명이 어둑한 원룸으로 보이는 공간이 나타납니다. 카메라 앞에는 서연이 앉아 있습니다. 며칠 전 웨딩홀에서 봤던 화사한 모습과는 달리 그녀의 얼굴은 야위었고 눈가는 부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단호한 결의가 담겨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준호 씨와 결혼하기로 했다가 결혼식 당일 사라진 서연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지만 분명합니다. 많은 분들이 저를 나쁘게 보실 거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하지만 제가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 말씀드리고 싶어요. 서연이 잠시 숨을 고르더니 계속해서 말합니다. 결혼 전날 밤, 저는 정 회장의 아내, 그러니까 예비 시어머니에게 돈 봉투를 받았습니다. 그녀가 책상 위에 있던 봉투를 카메라 앞으로 가져옵니다. 이 집안에 발 못 들이게 하겠다는 말과 함께요. 영상을 보는 사람들의 댓글이 실시간으로 달리기 시작합니다. 돈 봉투라니? 설마 거짓말 아니야? 증거가 있나? 등의 반응들이 쏟아집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무서운 건 서연이 목소리를 낮추며 말합니다. 그 가족이 과거에 덮어둔 수많은 일들이었습니다. 결혼 준비를 하면서 저는 조금씩 그 집안의 진실을 알게 되었어요. 서연이 준비해온 자료들을 하나씩 꺼내 보입니다. 정 회장의 동생분은 병원 돈을 훔쳤지만 정신병원에 입원했다는 핑계로 해외로 도망갔어요. 김 여사님의 조카분은 간호사를 성희롱했지만
돈으로 해결했고 그 간호사는 결국 병원을 그만두고 고향으로 내려갔어요. 영상을 보던 사람들의 반응이 급격히 바뀝니다. 헐 대박. 이거 실화야? 증거가 있나? 같은 댓글들이 빠르게 올라옵니다. 준호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환자들을 진심으로 걱정하고 저를 사랑한다고 해주었어요. 서연의 목소리에 감정이 실립니다. 하지만 그 집안에 들어가는 순간 저도 그런 일들을 모른 척해야 하는 거잖아요? 잘못된 일을 보고도 입 다물고 살아야 하는 거고요. 서연이 잠시 울먹이더니 다시 말을 이어갑니다. 결혼 전날 밤 김 여사님이 저한테 말했어요. 예전에도 우리 집안에 해가 되는 사람들은 조용히 사라졌다고요. 내가 말썽 피우면 너도 마찬가지라고 했어요. 이 말에 댓글창이 폭발합니다. 위협이네 완전. 무서워 소름. 이게 정말 명문가야? 등의 반응들이 쏟아집니다. 도망치듯 떠났던 외삼촌님, 말없이 사라진 간호사 언니, 그리고 문제없다는 말로 가려진 죄들. 서연이 눈물을 닦으며 말합니다. 저는 그런 가문의 며느리가 되어서 입 다물고 살 수가 없었어요. 영상이 계속되는 동안 조회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1만, 5만, 10만을 순식간에 돌파하며 인터넷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오릅니다. 한편 정 회장 댁에서는 비상사태가 벌어집니다. 김 여사가 거실에서 영상을 보며 비명을 지릅니다. 이게 뭐예요? 거짓말이잖아요. 하지만 그녀의 얼굴은 창면하게 변해 있습니다. 정 회장은 침착한 표정으로 영상을 끝까지 봅니다. 예상했던 일이야. 그의 목소리는 의외로 담담합니다. 언젠가는 드러날 일이었어. 예상했다고요? 저 여자가 우리 집안을 이렇게 망신 주는데. 김 여사가 화를 내지만 정 회장은 고개를 젓습니다. 준호는 병원에서 영상을 보고 있습니다. 동료 의사들과 간호사들이 그를 힐끔힐끔 쳐다보지만 아무도 말을 걸지 못합니다. 준호의 표정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교차합니다. 서연아. 준호가 화면 속 서연을 보며 중얼거립니다. 그녀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얼마나 두려웠을지 이제야 조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상 말미에서 서연이 마지막 말을 합니다. 저는 준호 씨를 정말 사랑했어요. 지금도 사랑해요. 하지만 사랑만으로는 모든 걸 감당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해요. 영상이 끝난 후 댓글과 공유는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언론사들도 이 영상을 주목하기 시작하고 정연의료재단에 대한 취재 경쟁이 치열해집니다. 저녁 뉴스에서는 이 사건을 톱뉴스로 다룹니다. 의료재단 후계자 파혼 사건, 신부가 직접 폭로한 충격적 진실, 앵커가 진지한 표정으로 뉴스를 읽습니다. 병원 로비에는 기자들이 몰려듭니다. 환자들과 보호자들도 웅성거리며 이야기합니다. 정말 그런 일들이 있었던 거야? 저 집안이 원래 그런 집안이었나 봐. 정연의료재단 이사회는 긴급회의를 소집합니다. 이사들은 모두 심각한 표정으로 회의실에 모입니다. 이대로 두면 병원 전체가 위험해집니다. 후원자들이 줄줄이 이탈하고 있어요. 김 여사는 집에서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자들이 대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고 이웃들의 시선도 부담스럽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그녀가 후회 섞인 말을 중얼거립니다. 인터넷에서는 서연을 지지하는 여론이 급속히 형성됩니다. 용기 있는 고발, 진실을 말한 용감한 여성이라는 댓글들이 쏟아집니다. 반면 정 회장 가문에 대한 비판은 더욱 거세집니다. 그날 밤 준호는 서연에게 문자를 보냅니다. 영상 봤어. 정말 미안해. 내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하지만 메시지는 읽히지 않습니다. 서연은 여전히 연락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영상이 공개된 지 하루 만에 조회수는 100만을 넘어섭니다. 정연의료재단의 주가는 폭락하고 각종 후원 약속들이 취소됩니다. 한 개인의 용기 있는 고백이 거대한 권력 구조를 흔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서연의 영상이 공개된 지 사흘째, 정연의료재단 앞에는 항의하는 시민들과 기자들로 인산인해를 이룹니다. 진실을 밝혀라. 의료진을 믿을 수 없다. 는 구호가 병원 앞 광장을 가득 채웁니다. 병원 로비에서는 평소와 다른 풍경이 펼쳐집니다. 환자들이 진료 예약을 취소하고 간호사들은 수군거리며 불안해합니다. 30년간 쌓아온 명성이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김 여사는 이날 오전 병원에 나왔다가 뜻밖의 상황을 맞닥뜨립니다. 로비에서 한 중년 여성이 그녀를 알아보고 다가옵니다. 당신이 김 여사죠? 우리 딸을 기억하세요? 누구신지 모르겠는데요. 김 여사가 당황하며 뒤로 물러서지만
그 여성은 계속 다가옵니다. 5년 전에 이 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했던 최은영이요. 당신네 조카한테 당한 후에 병원을 그만둔. 주변 사람들이 하나둘 관심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중년 여성의 목소리가 점점 커집니다. 우리 딸이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아세요? 합의금 받고 입 다물라고 할 때 얼마나 무서웠는지. 김 여사의 얼굴이 창백해집니다. 여기서 이런 이야기 하지 마세요. 오해가 있었던 것 같은데. 하지만 중년 여성은 물러서지 않습니다. 오해요? 증거도 다 있어요. 우리 딸이 녹음해둔 것도 있고. 그 여성이 휴대폰을 꺼내 흔들어 보입니다. 서연 양이 용기 내서 진실을 말했으니 우리도 더 이상 참지 않을 거예요. 로비에 있던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합니다. 김 여사는 견디지 못하고 비틀거립니다. 어머니, 마침 로비에 내려온 준호가 달려가 김 여사를 부축합니다. 괜찮으세요? 준호가 걱정스럽게 묻지만 김 여사는 의식을 잃고 쓰러집니다. 응급실로 옮겨진 김 여사는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실신으로 진단받습니다. 한편 정 회장은 이사회 긴급회의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이사들의 표정은 모두 심각합니다. 회장님, 이대로는 안 됩니다. 후원자들이 계속 이탈하고 있어요. 한 이사가 급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병원 직원들도 동요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사표를 내겠다고 해요. 또 다른 이사가 덧붙입니다. 환자들의 신뢰도 바닥으로 떨어졌고요. 정 회장은 잠시 침묵한 후 입을 엽니다. 책임지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무겁습니다. 모든 책임은 저에게 있으니까요. 이사들이 술렁입니다. 회장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지금 중요한 건 사태 수습이지. 책임 운운할 때가 아닙니다. 하지만 정 회장의 의지는 굳건합니다. 30년간 이 병원을 이끌어오면서 저는 많은 실수를 했습니다. 그 실수들이 오늘의 사태를 불러온 거예요. 그날 오후 정 회장은 기자회견을 자청합니다. 병원 대회의실에는 수십 명의 기자들이 몰려들었고 카메라 플래시가 번쩍입니다. 정 회장이 단상에 오르자 회의실이 조용해집니다. 평소의 위험 있는 모습 대신 그의 얼굴에는 깊은 피로와 후회가 역력합니다. 먼저 서연 양에게 사과드립니다. 정 회장이 고개를 숙이며 말합니다. 저희 가족이 상처를 드렸고 두려움을 느끼게 했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기자들이 일제히 펜을 움직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정연의료재단에서 일어난 여러 사건들에 대해서도 사과드립니다. 저는 잘못된 것들을 바로잡지 못했고 오히려 덮어두려고만 했습니다. 한 기자가 손을 들고 질문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잘못이 있었다고 보시는 겁니까? 정 회장은 잠시 망설이더니 대답합니다. 제 동생의 횡령 사건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했습니다. 성희롱 사건도 돈으로 해결하려 했고요. 의료사고들도 은폐하려 했습니다. 그의 고백에 회의실이 술렁입니다. 모든 책임은 제게 있습니다. 정 회장이 다시 한번 고개를 숙입니다. 저희 가족이 지켜온 것들이 모두 옳았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오만이었고 많은 사람을 다치게 했습니다. 기자들이 더욱 활발하게 질문을 쏟아냅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병원 운영은 계속하시겠습니까? 정 회장이 깊은 숨을 들이쉰 후 폭탄 선언을 합니다. 저는 오늘 정연의료재단 이사장직에서 사퇴합니다. 회의실이 순간 정적에 휩싸입니다. 그리고 관련된 모든 사건들에 대해 수사기관에 협조하겠습니다. 더 이상 숨기거나 덮으려 하지 않겠습니다. 정 회장의 목소리는 떨리지만 확고합니다. 기자회견이 끝난 후 병원은 더욱 혼란에 빠집니다. 직원들은 앞으로 어떻게 될지 걱정하고 환자들은 불안해합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용기 있는 결정이라며 정 회장을 재평가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준호는 아버지의 기자회견을 병실에서 지켜봅니다. 의식을 되찾은 김 여사도 함께 보고 있지만 그녀의 표정은 절망적입니다. 평생 쌓아온 게 하루아침에 그녀가 울먹입니다. 어머니, 이게 맞는 일이에요. 준호가 어머니의 손을 잡으며 말합니다. 우리가 잘못한 것들을 인정하고 바로잡아야 해요. 하지만 김 여사는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내가 뭘 알아? 이 모든 게 저 여자 때문이야. 여전히 서연을 원망하는 그녀의 모습에 준호는 마음이 아픕니다. 그날 저녁 준호는 병원을 나서며 깊은 생각에 잠깁니다. 아버지의 사퇴 선언으로 가족의 권위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진실을 인정한 아버지의 모습에서 새로운 희망을 봅니다. 준호는 서연에게 다시 문자를 보냅니다. 아버지가 모든 걸 인정하고 사퇴했어.
우리 가족이 잘못했던 일들을 바로잡으려고 해.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 하지만 여전히 답장은 오지 않습니다. 서연은 어디서 무엇을 하며 지내고 있을까요? 그녀의 마음은 조금이라도 풀어졌을까요? 정연의료재단의 몰락은 하루아침에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변화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과연 이 가족들은 과거의 잘못을 진정으로 반성하고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을까요? 정 회장의 사퇴 발표 이후 한 달이 흘렀습니다. 서울의 가을은 깊어가고 정연의료재단은 새로운 이사진 체제로 재편되고 있습니다. 준호는 병원에서의 모든 직책을 내려놓고 조용히 지내고 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준호는 우연히 인터넷에서 한 기사를 발견합니다. 강릉 작은 북카페, 시민들의 힐링 공간으로 인기 제목의 기사였는데 사진 속에 익숙한 뒷모습이 보입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습니다. 기사를 자세히 읽어보니 강릉 바닷가 근처에 새로 문을 연 바다소리 북카페에 대한 내용입니다. 조용하고 따뜻한 분위기로 지역 주민들과 관광객들에게 사랑받고 있다는 문구가 눈에 들어옵니다. 준호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습니다. 가방에 간단한 짐을 챙기고 강릉행 기차표를 예매합니다. 가족들에게는 잠시 여행을 다녀오겠다는 말만 남기고 집을 나섭니다. 기차에서 바라본 풍경은 아름답습니다. 단풍으로 물든 산들과 푸른 하늘이 창밖으로 스쳐 지나갑니다. 하지만 준호의 마음은 복잡합니다. 서연을 만나면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그녀가 자신을 받아줄까요? 강릉역에 도착한 준호는 택시를 타고 기사에게 물어봅니다. 바다소리 북카페라고 아세요? 아, 그 새로 생긴 카페요? 바닷가 쪽에 있어요. 젊은 여자분이 혼자 운영하는데 참 정갈하게 꾸며놨더라고요. 기사의 말에 준호의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역시 서연인 것 같습니다. 택시는 해안도로를 따라 달리고 멀리 푸른 바다가 보입니다. 서연이 왜 이곳을 택했는지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다소리 북카페는 2층짜리 작은 건물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흰색 외벽에 파란색 간판이 소박하면서도 정겨워 보입니다. 입구에는 작은 화분들이 놓여 있고 창문 너머로 따뜻한 불빛이 새어나옵니다. 준호는 잠시 망설입니다. 정말 들어가도 될까요? 하지만 이미 여기까지 온 마당에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쉬고 문을 엽니다. 따르릉, 문을 여는 소리와 함께 은은한 클래식 음악이 들려옵니다. 카페 안은 아늑하고 따뜻합니다. 책장에는 다양한 책들이 정리되어 있고 몇 개의 테이블에는 손님들이 조용히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카운터 뒤에서 책을 정리하고 있는 서연의 모습이 보입니다. 한 달 전보다 조금 야위었지만 그녀의 표정은 평화로워 보입니다. 서울에서의 복잡한 일들을 뒤로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한 것 같습니다. 서연이 고개를 들어 손님을 맞으려다가 준호와 눈이 마주칩니다. 잠시 놀란 표정을 짓더니 곧 담담한 얼굴로 변합니다. 어떻게 여기까지?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합니다. 기사를 보고 알았어. 준호가 조심스럽게 대답합니다.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었어. 다른 손님들이 쳐다보지 않도록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서연은 잠시 망설이더니 다른 직원에게 카운터를 맡기고 계단으로 향합니다. 위로 올라와요. 준호는 그녀를 따라 2층으로 올라갑니다. 2층은 더욱 조용한 공간입니다. 큰 창문으로 바다가 보이고 몇 개의 테이블만 놓여 있어 더욱 아늑합니다. 서연이 창가 테이블에 앉으며 말합니다. 커피 드릴까요? 고마워. 준호도 마주 앉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흐르는 가운데 서연이 커피를 내려줍니다. 그녀의 손이 조금 떨리는 게 보입니다. 어떻게 지냈어? 준호가 먼저 입을 엽니다. 여기서 새로 시작한 거야. 서연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조용하고 좋아요. 사람들도 친절하고요. 아버지가 사퇴했어. 준호가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내가 말한 모든 걸 인정하고 수사기관에도 협조하고 있어. 서연의 표정이 조금 놀란 것 같습니다. 정말요? 응. 그리고 나도 병원에서 모든 직책을 내려놓았어. 준호의 목소리에는 진실함이 담겨 있습니다. 이제 정말 다 내려놓고 싶어. 서연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합니다. 쉽지 않았을 텐데요. 너만큼은 아니었을 거야. 내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준호의 목소리에 미안함이 섞여 있습니다. 저는 서연이 말을 잇기를 망설입니다. 처음에는 정말 도망치고 싶었어요. 무서웠고 혼란스러웠고요. 하지만 여기 와서 생각해보니 제가 한 일이 옳았다는 확신이 들어요. 준호가 서연의 손을 향해 손을 뻗었다가 멈춥니다.
난 지금 모든 걸 내려놓고 왔어. 그 집안의 이름도, 직책도, 병원도 너한테 진심을 말하고 싶어서. 서연이 준호를 바라봅니다. 그의 눈빛에서 과거와는 다른 무언가를 발견합니다. 권위나 체면 같은 것들이 아닌 진실한 마음만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그럴 수 있어? 서연이 조용히 묻습니다. 가족도, 병원도, 모든 걸 다 포기할 수 있어? 준호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합니다. 사랑은 너 하나로 충분하다고. 지금은 확실히 말할 수 있어.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창문을 살짝 흔듭니다.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서로를 바라봅니다. 그동안 쌓였던 오해와 상처들이 조금씩 녹아내리는 것 같습니다. 시간이 필요해요. 서연이 솔직하게 말합니다. 아직도 무서워요. 그 일들이, 그 가족들이. 준호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물론이야. 충분히 시간을 가져. 하지만 서연이 잠시 망설이더니 계속 말합니다. 여기서 다시 시작해보고 싶다면 함께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정말로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다면요. 준호의 얼굴에 희망의 빛이 떠오릅니다. 정말? 네.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과거의 잘못들을 진정으로 반성하고 새로운 사람이 되어야 해요. 약속할게. 준호가 진심으로 말합니다. 이제 정 씨가 아닌 다른 이름으로 살고 싶어. 어머니 성을 따서 살까 생각 중이야. 서연이 작은 미소를 짓습니다. 한 달 만에 처음 보는 진짜 미소입니다. 그럼 천천히 다시 시작해볼까요? 두 사람은 조용히 서로의 손을 맞잡습니다. 창밖으로는 석양이 바다를 붉게 물들이고 파도 소리가 은은하게 들려옵니다. 어쩌면 이곳에서 그들의 진짜 사랑이 시작될지도 모릅니다. 1년 후, 강릉의 봄. 바다소리 북카페는 이제 이 지역의 명소가 되었습니다. 따뜻한 오후 햇살이 창문을 통해 들어오고 카페 안에는 책을 읽는 사람들과 조용한 대화를 나누는 연인들로 가득합니다. 2층 작은 사무실에서 서연이 원고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이제 작은 출판사와 연계해서 지역 작가들의 책 출간을 돕는 일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생 이야기를 담은 에세이나 수기를 전문으로 다루고 있죠. 서연아, 김 할아버지가 또 오셨어. 1층에서 직원이 올라와 말합니다. 김 할아버지는 6.25 전쟁 참전 용사로 자신의 전쟁 체험담을 책으로 남기고 싶어하는 분입니다. 서연이 정성껏 도와드리고 있는 프로젝트 중 하나죠. 네. 금방 내려갈게요. 서연이 미소를 지으며 답합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1년 전보다 훨씬 밝고 평화로운 기색이 역력합니다. 이곳에서의 삶이 그녀에게 진정한 안식을 가져다 준 것 같습니다. 카페 맞은편에 있는 작은 의원에서는 한 남자가 환자를 진료하고 있습니다. 할머니, 혈압약 꼭 챙겨 드세요. 그리고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환자에게 다정하게 말하는 그는 바로 준호입니다. 준호는 약속대로 모든 것을 내려놓았습니다. 정연의료재단과의 모든 연결을 끊고 성도 어머니 쪽 성인 김으로 바꿨습니다. 김준호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이곳 강릉에서 동네 의사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김 선생님, 정말 고맙습니다. 할머니가 준호의 손을 꼭 잡으며 말합니다. 덕분에 많이 좋아졌어요. 준호는 환한 미소로 답합니다. 천만에요. 건강이 최고니까 몸조리 잘하세요. 진료를 마친 준호는 의원문을 닫고 맞은편 카페로 향합니다. 이제 그에게는 일과를 마친 후 서연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가장 소중한 순간입니다. 오늘 하루 어땠어? 준호가 카페에 들어서며 서연에게 묻습니다. 김 할아버지 원고가 거의 완성되어 가요.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더라고요. 서연이 따뜻한 커피를 내어주며 답합니다. 두 사람은 창가 자리에 앉아 오늘 하루 있었던 일들을 나눕니다. 준호의 진료실에서 있었던 웃지 못할 에피소드, 서연이 만난 작가, 지망생들의 이야기까지. 소소하지만 따뜻한 일상입니다. 참, 어머니에게서 연락 왔어. 준호가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김 여사는 처음에는 아들의 결정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죠. 뭐라고 하시던데요? 서연도 이제는 김 여사에 대한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들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봉사활동을 시작하셨대. 무료급식소에서 일주일에 2번씩. 서연이 놀란 표정을 짓습니다. 정말요? 김 여사님이. 처음에는 마지못해 하시는 것 같았는데 요즘은 나름 보람을 느끼신다고 하더라고. 실제로 김 여사는 큰 변화를 겪고 있었습니다.
정연의료재단의 몰락 이후 그녀는 깊은 우울감에 빠졌었습니다. 하지만 종교 활동을 통해 조금씩 마음의 평화를 찾아가고 있었죠. 그분도 힘드셨을 거예요. 서연이 이해하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평생 쌓아온 게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걸 보는 건 쉽지 않았을 테니까요. 준호가 서연의 손을 잡으며 말합니다. 내가 이렇게 이해해줘서 고마워. 처음에는 원망하거나 미워할 수도 있었을 텐데, 이제는 모든 게 필요한 과정이었다고 생각해요. 한편 서울에서는 정 회장도 새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의료재단 이사장직에서 물러난 후 그는 시골 마을을 돌아다니며 무료 건강검진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젊은 의사들과 함께 의료 혜택을 받기 어려운 지역 주민들을 돌보는 일이죠. 회장님, 정말 고맙습니다. 한 할머니가 정 회장에게 말합니다. 덕분에 병을 일찍 발견할 수 있었어요. 정 회장은 겸손한 미소를 지으며 답합니다. 제가 해야 할 일을 하는 것뿐입니다. 과거의 정 회장이라면 상상도 할 수 없었던 모습입니다. 권위나 체면보다는 진정한 의미의 의료봉사에 자신의 남은 인생을 바치고 있는 것입니다. 강릉의 저녁 무렵, 준호와 서연은 바닷가를 산책하고 있습니다. 1년 전 처음 이곳에서 만났을 때와는 달리 이제 그들 사이에는 진정한 신뢰와 사랑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후회하지 않아? 서연이 문득 웃습니다. 서울에서의 삶, 병원, 모든 걸 포기한 건 말이에요. 준호가 서연을 바라보며 확신에 찬 목소리로 답합니다. 전혀. 오히려 이제야 진짜 내 인생을 사는 것 같아. 그의 표정에는 진심이 가득합니다. 여기서 환자들을 돌볼 때, 너와 함께 있을 때가 가장 행복해. 서연도 미소를 지으며 준호의 팔짱을 끼고 말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곳에서 하는 일들, 여기서의 삶이 정말 소중해요. 파도 소리가 은은하게 들려오고 석양이 바다를 황금빛으로 물들입니다. 두 사람은 벤치에 앉아 조용히 바다를 바라봅니다. 진실은 언젠가 드러난다. 서연이 바다를 바라보며 중얼거립니다. 그리고 사랑은 진실을 감당할 수 있을 때 더 깊어지는 것 같아요. 준호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맞아. 우리가 겪은 모든 일들이 헛되지 않았던 것 같아. 덕분에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알게 됐으니까. 그들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서연의 영상을 본 사람들 중에는 자신도 숨겨왔던 부정의에 대해 목소리를 내는 이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준호의 선택은 기득권을 내려놓고 진정한 삶을 사는 것이 무엇인지 보여주었죠. 해가 완전히 지고 별들이 하나둘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준호와 서연은 손을 맞잡고 카페로 돌아갑니다. 내일도 그들을 기다리는 소중한 일상들이 있습니다. 환자들을 돌보고 작가들을 도우며 서로를 사랑하는 평범하지만 의미 있는 하루하루 말이죠. 때로는 용기 있는 선택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서연의 진실한 고백과 준호의 과감한 결단이 만들어낸 새로운 삶. 그것은 화려하지는 않지만 진실하고 따뜻한 사랑의 이야기였습니다.